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든 원팀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합류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입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양면 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 자신은 찾아가서 한번 만나 뵈야 한다. 또 내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들, 그러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좀 큼직한 유튜버들, 또 커뮤니티 단위의 활동, 이것을 보면 이쪽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비하하고 이제는 다 늙어서 그리고 패배한,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다, 우리 쪽에 올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뉴스들 이런 것을 모아서 퍼뜨리고, 심지어 욕설을 한다든지 당장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한쪽에서는 모셔오겠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당신은 그렇게 필요한 인물이 아니다, 이런 양면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이미 원팀을 이루었다. 홍준표 후보가 팀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원팀이 안 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자기 자리에서 이미 원팀의 일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결국 윤석열 캠프의 세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봐야 한다. 내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야기와 다르게 이준석 대표는 그게 아니다, 아직 원팀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때문에 원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이죠. 국민의힘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후보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백의종군을 하겠다,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원팀이 되지 않았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결국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참가할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도 홍준표 의원은 보수 진영에서 보수층 지지자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최근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 글을 쓴 것을 가지고 그런 입장이 길어지게 되면 홍준표 의원 자신의
그 지지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이 누구보다도 그런 것을 아주 캐치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찾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서 홍준표 후보도 윤석열 캠프에 참가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다. 결국 이런 뜻이 되죠. 원팀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차이는 지금 원팀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변인이 홍준표 후보가 정권교체의 미랄이 되겠다고 했다는 이 미랄,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랄은 보통 뜻을 위해서, 보다 나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썩어 죽는 미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미랄은 좀 그와 다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2021년 6월 24일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을 할 때 복당에 즈음하여라는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번 귀가는 저의 남은 정치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 정상화와 더 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와 정당사 초유의 젊은 리더십과,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그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수신 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 후보 선출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저는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미랄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신은 썩어 죽고 이듬해 봄에 혹은 겨울이 끝날 무렵에 밀이 돋아나는,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리마연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큰아들 혹은 미라를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그게 상식적인 그런 개념과 다르다 하는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홍준표 후보 본인이 쓰는 미랄은 바로 이와 같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의 미랄,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신 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 후보는 바로 홍준표 후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집으로 찾아갔을 때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자기를 던져 희생하겠다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후보를 자기가 소나기에 쥐고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눈치 빠른 홍준표이니까 그러니까 머지않아 윤석열 밑으로 들어올 것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 눈치가 빠르다는 것인가? 무엇을 눈치챈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국민의힘 경선이 다 끝났다. 홍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패배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윤석열 밑으로 들어오라. 이준석 대표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유승민에서 홍준표로 그리고 홍준표에서 윤석열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발판을 바꿔온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과 관련해서 다음 발판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오세훈, 이것은 다들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자신이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윤석열 밑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것이 단지 윤석열 밑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이 이준석과 김종인 밑에 있다고 하는 이런 구도를 전제로 이야기한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준석은 역시 초짜다. 그리고 학습하지 못하는 그런 체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성격은 이준석 대표가 말한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곤경에 처해도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홍준표입니다. 달리 말해서 맨 땅에 헤딩하는 성격이 홍준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세련되지 않은, 지금 안 그래도 청년 하는데 그 청년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 하반기에 지지율 1위 후보까지 올라갔던 것은 이런 홍준표의 성격, 그 힘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의 떡 사건이 잘 보여준 국민의힘 당 차원의 조직 선거, 이런 면에서 부정경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직 선거를 홍준표 후보로서는 용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 홍준표라는 정치인을 평가하자면 그의 대망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의 대망은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1월 18일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신문 방송에서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윤석열 밑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로 다음 날 11월 19일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2007년 박근혜 후보처럼 경선에 승복은 하지만 대선판에서는 떠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선대위에 참여 안 하고 백의종군 하는 것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 자체도 부당한 횡포입니다. 이제 저는 대선판을 떠나서 새로운 청년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게 차기 대선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후보처럼이라고 한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007년 당시의 상황입니다. MB는 대통령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말할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감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나로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이 글에서 특이한 것은 제법 고심을 했는지 아니면 분노가 응축이 된 것인지 홍준표 후보답지 않게 문맥을 다지고 꼬고 이렇게 한 부분이 보여서 그것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차기 대선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라고 한 부분입니다. 기웃거린다 하는 것은 몸값을 따진다 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을 것도 같고 아무튼 그런데 차기 대선판이라고 하니 차기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 밑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번 대선판에서는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차기 대선판에 기웃거리지 않는다고 했는가? 이 부분을 밝혀보아야 하겠죠. 차기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에 따라서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합니다. 다음 차라고 했을 때 차기는 다음번이 되고 2차라고 했을 때 차기는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차기 대선판에 기웃거리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전체 문장의 그 문맥을 보건대 2차를 써서 이번 대선판에 기웃거리지 않겠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글로 써놓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서는 어째서 이런 글을 썼을까 하고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지지층은 다음 대선에 그때 홍준표 후보가 출마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말만을 보게 되면 다음에는 다시 나오지 않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현재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정경선이라는 말은 애써 참으면서
이번 경선 결과에 사실은 승복하고 싶지 않다. 또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서도 떳떳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애초에 길을 잘못 들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홍준표 후보가 대선 출마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이번이 되었든 다음이 되었든 그것을 원한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탈당을 해서 출마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어떤 심리 상태일까? 그것은 차기 대선판에 기웃거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차라는 것이 2차라고 했습니다. 이번 대선판에 기웃거리지 않겠다. 일단은 윤석열 캠프에 안 들어간다 하는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대선판은 어떨 것인가? 그거야 그때 가봐서 할 일이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첫 번째로 노리는 것은 다음 대선이 아니고 여전히 이번 대선이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청년 플랫폼을 키우고 있는 것은 만일 비상대선이 발생하면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후보 예를 들면서 마치 2027년 대선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인 홍준표가 하루 이틀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2027년에 그때의 대선에 나간다 하는 것은 너무 멀다. 이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문제냐?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대선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선 3수를 받아들일 그런 정치 풍토가 아니다. 이런 것이죠.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수하는 것은 가능해도 한국에서 홍준표가 3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의 감각으로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설령 3수가 허용된다 해도 역시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양자 모두 선거 당일까지 가봐야 아는 대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마연에서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홍준표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장차 정치인 홍준표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이번 대선에서 마지막까지 후보들이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면은 홍준표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회의원으로 복무하다가 정계 은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정치인의 생활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홍준표 후보에게는
꼭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대선으로 대한민국에서 보수정당이 자멸해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홍준표 의원은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보수정당을 다시 살려놓는다 하는 의미에서 뜻이 맞는 정치인들과 보수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의 정치에 대한 애착과 의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러한 선택들은 계속 무엇으론가는 바뀌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